안녕하세요. 도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간단히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정말 다양하게 주셔서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보내주신 질문들 제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고 접수했으니까 앞으로의 컨텐츠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공통되게 주신 질문들만 추렸고 질문들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질문, 특히 리플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질문들이 역시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제 채널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부에 대한 질문, 암호화폐와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1번, 2번 이 투자와 저와 채널에 대한 이 질문들을 주로 이야기할 거고 너무 길어져서 이제 공부에 대한 질문들 제가 Q&A 2편으로 공부법과 추천 도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 AI 아닙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오해를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 닦는 투자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채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그 어느 다른 시장보다도 정말 크게 성장할 거라 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4차 산업혁명 기술들 그 섹터와 같이 묶여서 그냥 유망한 테크 중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이걸 단순히 기술 혁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화폐 혁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기술주가 성장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바뀌는 거거든요. 앞으로 법정화폐의 시총이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소수의 유망한 암호화폐로 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이 엄청난 혁명의 물결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휩쓸려 나가지 않으려면 이 시장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호화폐는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보유해서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 도 닦는 투자인가요?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 때 가장 저다운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관심사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도 닦는 것과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게 도 닦는 투자입니다. 도 닦는 투자에서 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도가 무슨 의미인지 종종 여쭤보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도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원성을 초월하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무위로 살아가면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상승과 하락, 탐욕과 두려움 이런 대비되는 현상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립되는 개념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언어로 분류해 놓은 임의적인 관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확장과 수축이라는 에너지의 순환 속에서 만들어지는 잠깐씩 보이는 단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음양의 흐름을 관찰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수행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것도 상승하고 하강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시세의 흐름을 관찰하고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고점에 가까운지 저점에 가까운지 이런 감각을 익히면서 내가 지금 사이클의 어떤 국면에 있는지 인식하려고 내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투자를 하다 보면 데이터나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내면에서 탐욕이 막 일어날 때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도 닦는 행위입니다. 샤티님은 뭐 하는 분인가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개인 전업 투자자입니다. 금융권 출신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블록체인 관련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집요하게 공부해온 거일 뿐이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여야만 무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전문가라는 포지션이 오히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 좁고 깊을수록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또 제가 특별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여기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몰입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 투자와 암호화폐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출발선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더 유리하고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와 리플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회학이랑 경제학이랑 국제무역을 라이트하게 공부했는데 사회학에서는 사회체제와 계급 그리고 또 불평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의 불평등은 왜 만들어지는가? 자본주의에선 금융 권력을 쥔 세력과 기업의 주주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룰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기득권이다라는 걸 좀 깊이 공부했었어요. 파워 엘리트나 자이언트 같은 책을 보면 이게 사회학자들이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고 경제학이랑 국제무역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초에 저와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암호화폐와 리플을 공부해보라고 권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어서 리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은행들이 만든 시스템이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일개 사기업이 나서서 이걸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부터 중앙은행과 몇몇 대형은행들의 주주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리플과 많이 얽혀 있길래 호기심이 생겼고 또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더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게 그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미래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란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XRP의 가격이 어떻게 오른다는 건가요? 단지 수수료 소각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인가요? XRP가 거래될 때마다 아주 소량이 수수료로 소각되는데 사실 이 수수료 소각은 얼마 안 됩니다. 소각으로 인해 희소해져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XRP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효과인 거죠. XRP 가치가 상승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XRP라는 브릿지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인데 국제송금이나 결제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쓰일 경우 거래소나 ODL 파트너들이 XRP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수요 기반 수요 압력이 발생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XRP는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디플레이션 화폐라서 공급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브릿지 통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 단위당 가격이 높아져야 큰 금액의 결제 유동성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일정량의 거래가 계속 XRP로 처리되면 그 일정한 수요만큼 가격이 계속 일정한 시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실사용 케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XRP를 브릿지 화폐로 채택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관 채택이 그동안 많지 않았던 건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실제로 기관이 법적으로 XRP를 살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SEC 소송이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XRP에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SEC 소송이 끝나고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이 이슈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XRP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이제 거래소나 디파이에서의 수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디파이나 CFI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상품에 사람들이 더 많이 XRP를 묶어둘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디파이 시장이 커질수록 XRP도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봅니다. 리플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XRP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XRP가 커버할 거라고 추정되는 결제 거래량을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스위프트 결제의 몇 프로를 장악할지 이것도 변수고 미래 결제 송금 시장이 여기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 그리고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또 새롭게 창출될 시장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토큰화된 실물 자산들이나 NFT 같은 이런 모든 자산들이 거래되는 시장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런 시장에서 XRP가 브릿지로 활용된다면 그 중에서 얼마나 XRP가 커버할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또 변수가 될 거고 또 이건 예전에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가 언급했던 말인데 인류의 경제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된다면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상상력까지 더해야 전체 시장 잠재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XRP가 결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할지 아니면 블록화된 시장들을 부분적으로만 커버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라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간다라는 단정적인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치만 어쨌든 지금은 긴 소송을 거치면서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리플 매도 계획이 있나요? 저는 리플 매도 계획이 당분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기 투자 기준이 다를 텐데 제 기준에서의 장기 투자는 특정한 기술로 인해 한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뀐 게 보일 때까지 보유하는 거. 그걸 저는 제 나름의 장기 투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그렇게 변화된 미래의 현실을 직접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XRP든 비트코인이든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미래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나중에는 이게 돈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일반인과 코인러의 관점 차이일 것 같아요. 법정화폐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느냐, 그냥 내가 가진 코인 개수 그 자체에 집중하느냐. 이 시각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미래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소중한 자산을 굳이 왜 법정화폐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절대 매도하면 안 되나요? 세상 일이 꼭 흑백으로 나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량을 보유하거나 전량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는데 장기 보유하는 것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물량을 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사이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보상을 가져가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안 하고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XRP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할까요? 금융 엘리트들이 XRP로 개인들이 수익을 내도록 가만히 둘까요? 이 질문은 저도 처음 XRP에 투자할 때 가장 걸리던 점이었어요. XRP가 잠재력이 높아 보이는데 이걸 나 같은 개인이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항상 찝찝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투자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XRP는 아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2018년도 이 상승장에서 그 투기 열풍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2020년도에 SEC한테 소송을 당했던 그 과정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XRP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일 수 있지만 18년도 고점에 들어온 분들은 아직도 의미 있는 수익이 아닐 거고요. 제가 과거에 주변 지인들에게 리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많지 않더라도 조금 사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서 지금까지 온전히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XRP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트코이너와 리플러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서 혼란스럽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공부하면 비트 맥시멀리스트의 길로 빠져들기가 쉽고 리플을 먼저 공부하면 리플 아미들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이 각 진영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서 자신이 믿는 자산이 이 시장을 독점할 거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자주 충돌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코인을 팬클럽처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투자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자산이 성장할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자산을 발굴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심취돼서 어떤 편견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다른 자산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정치 진영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 양 진영이 서로 절대 의견을 좁히지 못하죠. 그런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투자잖아요. 우리가 특정 코인을 종교적으로 맹신하고 팬클럽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자산들을 탐구해보겠다는 자세로 오픈마인드로 시장을 대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제가 리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 리플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코인들이 금융 생태계에서 각자의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특정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펀더멘탈이 약한 알트코인들은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이 특정한 영역에서 1, 2위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각 테마별 어떤 코인이 유망할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메이저 코인 이외의 소형 알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즌이 오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같이 갈 겁니다. 이 월가의 탐욕적인 세력들이 절대 비트코인 같은 우량한 자산 하나로 가격 상승을 끝내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유입돼서 메이저 알트들 또 시총 하위 코인들까지 다 끝까지 사골국을 노리듯이 우려서 어떻게든 개인들이 열광하게 하고 이 시장으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할 거고 또 그걸 강탈해 갈 겁니다. 그래서 소형 알트코인들 수익률로만 보면 메이저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올라도 대부분은 그 알트코인들 때문에 잃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잃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소형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소액만 가볍게 투자하세요. 어차피 소액이어도 그게 크게 오르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작은 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목돈 벌고 싶다라는 탐욕을 누르고 소형 알트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그 코인의 장기적인 전망과 펀더멘탈을 보고 그리고 또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데 세력들의 매집 흔적 이런 게 있는지 봅니다.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둘 다 거쳐서 제 기준에 통과된 것들을 걸러내서 투자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건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보죠. 샤티님의 투자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는 성장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고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추세 추종 전략을 따릅니다. 비트코인 적립식 매수 전략과 거치식 매수 전략 중 어떤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DCA 전략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가장 바닥에서 사고 가장 고점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버블이 아닐 때 매수하는 거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DCA는 어떻게 보면 게으른 매수 방법이에요. 내가 본업도 있고 바쁘니까 매수에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쌀 때나 비쌀 때나 따지지 않고 적립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DCA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DCA 전략만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DCA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거나 입사하려고 준비할 때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투자도 적어도 그 정도는 치열하게 공부해서 최대한 저렴할 때 세일 기간을 노려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수와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소수가 되는 거고 이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바로 DCA 전략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게으른 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 뭔가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돈을 벌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대가로 내놓아야 돼요. 시간이든 공부하는 노력이든 인내든 또는 내가 투입한 자본의 양이든 내가 감수한 리스크든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내놓은 만큼 거둬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새기면서 살거든요. 내가 세상에 제공한 가치만큼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 저는 이걸 카르마라 봅니다. 왜 좋은 정보를 무료로 나누나요? 영상 속에 담긴 내용들을 독점한다면 본인에게 훨씬 더 큰 이윤이 남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개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를 독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거는 일부 극도로 민감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 개발이나 극비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루는 이런 정보는 제가 아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든 누군가에게 알려주든 제 투자 수익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지식을 공유하나 안 하나 제 투자는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내가 제공한 가치만큼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는다 했었죠. 저는 종교는 없지만 카르마를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방출한 에너지의 성질과 진동, 질량 이만큼 언젠가 반드시 같은 크기의 에너지로 정확하게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채널이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하는 모든 게 제 자신을 위한 겁니다. 별도의 멤버십 운영이나 라이브 방송, 오프라인 세미나, 정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제된 메시지를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대본이나 녹음하는 과정에서 부가 설명이나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를 다 쳐내기 때문에 최종 영상에서는 알맹이만 남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흐름에 따라서 핵심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너무 깊은 내용이나 자세한 부가 설명을 다 넣어버리면 영상이 산만해지고 군더더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 다 담기지 못하는 디테일하고 심화된 설명들을 따로 담아낼 별도의 강의, 좀 더 심화된 강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드러내기 힘든 좀 더 자유로운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려면 저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서 그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상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조금 더 빈번하게 만나고 더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만간 멤버십 컨텐츠를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성격상 그냥 대충 하진 않을 거라서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지금처럼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 거니까 지금 만족하시는 분들은 굳이 멤버십 컨텐츠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 특강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라이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추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컨텐츠에 녹여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생각과 고민들을 보면서 저한테도 앞으로 이걸 지속해 나갈 동기부여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